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서 농부로 산 지는 지금 10년 됐고요. 그리고 모아농이라는 회사를 한 지는 5년 차 된 새내기 농부이자 대표인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프라임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대 조경학 석사라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뒤로 한 채 괴산의 흙먼지 속으로 뛰어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닙니다. 충북 괴산에서 아주 힙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신데요. 농업회사법인 모한농의 이지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서 농사를 진 지는 이제 10년 되었고요. 그리고 모아농이라는 회사를 5년째 하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토크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지연 대표와 연관된 첫 번째 키워드, 귀농입니다. 사실 대표님의 이력이 워낙에 출중하시다 보니까 그 이력들만 보면 농촌보다는 도시가 훨씬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 석사예요. 무려 석사까지 마치시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국책기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아무래도 조경학을 전공한 연구원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공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석사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 연구 쪽에서는 석사는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나부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석사들은 이제 박사님 연구 보조하면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는데 지금은 사실 박사 과정도 다시 들어가서 하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멋있다 생각할 만한 이력을 가진 분이 귀농을 또 갑자기 하신다고 하면 다들 의아해할 것 같아요.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갑자기 왜 귀농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나요? 사실 가능성은 전혀 몰랐었고요. 근데 단지 그때 당시 이제 도시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동일하게 이제 조경학 전공이었고 또 그분은 엔지니어링 좀 좋은 회사들 다니면서 계속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도 계속 좀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느낌이 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 도시에서 이렇게 살면은 평생 회사 부속품으로 사는 느낌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공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 농부를 선택했고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으로 괴산을 선택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한 번씩 해보는 고민일 것 같긴 한데요.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결혼하시고 1년 동안은 네. 남편분이랑 같이 저녁 네. 식사를 한 기억이 없다고 네. 하셨던 걸 봤어요. 네, 한 끼도 같이 못 먹었어요. 그만큼 바쁘셨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남편이랑 대표님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귀농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셨을까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파워 J고 저는 파워 P라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제가 혼자 귀농귀촌 센터 다니면서 자료 쫙 정리하고 가락시장 들어가서 자료 쫙 정리해서 마스터 플랜을 보여줬어요. 와. 이렇게 하면 우리 내려가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편한 게 물질적으로가 아니고 마음적으로. 마음이 네. 후회한 적이 없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귀농을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공포스러운 막 물론 물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도시에서 내가 회사를 다녀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다만 내가 생각한 대로 꿈을 그려가면서 설계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냐 아니면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가의 차이가 저는 좀 중요했던 라이프여서 괴산에 와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그때 올 수 있는 환경이었어서. 네. 우리가 도시에서는 뭐 24시간 내내 운영이 되는 뭐 배달 어플이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서울에서 사시면서 누리셨던 그런 편리함들이 네. 귀농 후에는 없으니까 좀 맞아요. 달라진 점이나 변화, 뭐 불편함 이런 어. 것들 전혀 없으셨을까요? 제일 아쉬웠던 게 사실 그 문화 생활이었는데 되게 좋은 공연들은 근데 오히려 보려면 1시간 반이면 또 괴산에서 이동을 하거든요. 아. 예술의 전당까지. 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자잘하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없으니까 그때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아,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지. 오. 괴산에 누가 만들어준 게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즐기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자 하면서 그런 고민으로 시작한 게 사실은 모아놓은 같아요. 농업회사 법인 이름 자체가 오늘의 네. 키워드 머한웅인데요. 음, 의미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네. 그 뭐하노? 하는 그 사투리, 경상도 니 뭐하노? 사투리. 이런 네. 사투리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네. 맞나요? 이게 줄임말인데 뭐 하는 농부들이에요. 뭐 하는 그래서 농부들. 네, 더 이상 좋은 농산물을 먹는 것으로 말고 문화적으로 농업을 좀 향유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근데 뭐든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든 하자 해서 뭐 하는 농부들. 뭐든 이라고. 한다라는 네. 의미가 이게 사실 농사만 지어서는 그 법인을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대로 뭐 해서 돈을 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모아농은 이제 몇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 교육이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 초중고 등 학생들의 뭐 생태 윤리 교육이라던가 진로 교육들을 하고 대학생 이상 성인들에게는 농촌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농촌 창업 교육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요. 네. 교육을 운영하는 하나의 비즈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공간으로서 모아농을 공간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 소비자분들 이 뭐 카페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하는 공간 운영 비용이 또 저희를 밥 먹여주는 아, 비용이 있습니다. 많은 그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머한웅 하우스 안내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 관광지도처럼 잘 만들어 주셔서 네. 그만큼 다양한 일을 하는구나를 딱 한눈에 보기 좋게 되어 네.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모한웅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창립 멤버들의 네. 이력도 되게 눈길을 끌었거든요. 네. 파티시에, 뭐 네. 바리스타, 조리사 등등 네. 되게 다양한 분들이 네. 농촌에서 모여서 모한웅을 음. 설립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들이 처음에 그 6명이 저희가 함께 모이면서 아무래도 도시에서 그런 다양한 일을 해봤던 친구들이 농촌에서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농업을 베이스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모아농을 만들자 하고 이제 모였었고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면서 이제 저희 주주님으로 저희를 감시하는 네. 역할을 하시고요. 조리사였던 친구는 지금 괴산에선 반딧불 농사를 짓고 오. 있고요. 그리고 바리스타였던 친구는 이제 아버지 농사를 물려받은 후계농이에요. 그래서 되게 큰 쌀농사와 이제 밭농사, 뭐 옥수수, 배추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정말 그냥 자기가 빵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농사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업 유기농 농사만 짓는 또 친구가 있고요. 시작은 다 각기 다른 직업이었는데 네. 이렇게 귀농이라는 농사라는 네. 공통사로 모이게 된 게 너무 신기해요. 네.
MZ들의 요즘 특징 중에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성향이 농사에 좀 귀농에 어울린다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 솔직히 공동체적인 게 말하면 크니까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뭐 MZ 친구들이 공동체라는 거를 사실 진짜 못 느껴봐서 그거에 대한 좀 반발심 아니면 이해도가 없어서 꺼려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진짜 함께 살아간다는 거를 제대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사실 되게 정확히 말하면 경쟁을 하면서 살았지 함께 하는 일을 못 해봤던 거거든요. 이게 도시 사회 구조 때문인데 근데 농사를 지러 딱 왔는데 제가 혼자 밭에서 막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친구가 와서 도와줘요. 근데 그게 진짜 저 혼자 3일치 해야 되는 일을 반나절에 끝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가서 그 친구의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일이 혼자 할 땐 너무 힘든데 같이 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헛소리 하면서 하고 이러니까 장난치면서.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지 정말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를 농업을 하면서 저는 경험을 했었고 그게 아마 모아농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 또 모아농에선 멤버십을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이 농라이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민트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 원하는 데서 이렇게 뜬금없이 뽕뽕 튀어나오거든요. 저희에게 있어서 농라이프는 자연을 즐겁게 스킨십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부인 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를 고민했을 때 흙을 만지고 풀을 만지면서 그 향을 맡고 거기서 뭔가 수확한 걸로 맛있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행위들이 저희한테는 농라이프로 정의가 되었고요. 모아농을 설립한 때가 2020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5년 차, 6년 차가 되셨네요. 네.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모아농을 통해서 느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이 조금 구체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름이 모아농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모아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5년을 해보니까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도대체 농부가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를 막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모아농이 교육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정말 그거를 보는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삶에 들어가려면 그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려면 조금 세분화되어야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모아농 자체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하고 지금 카페로 운영하는 공간들도 3월부터는 사실 운영을 종료해요. 카페 상시 운영을 종료하고 대신에 네. 이제 주말에 라운지로 그러니까 정말 쉼을 얻고 싶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요. 평일에는 완벽하게 아이들 교육이나 이제 농촌에 무언가 하려는 친구들과 함께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좀 진입 장벽이 어떠세요? 농업법인은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5명 이상 주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농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데 근데 저희는 구조상 반드시 그게 가치적으로 지켜져야 해서 조금 어렵지만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설립할 때는 농업법인은 농사를 지어야지 됐었어요. 그리고 농사로
더 인정을 받아야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농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서 아예 농림부에서도 이 농업회사법인에서 관광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촌을 베이스로 다양한 컨텐츠를 하실 분들은 농업회사 법인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되실 거예요. 이 청년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청년 농부 귀농에 대해서 또 지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농촌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10년 전에 귀농할 때는 농사를 지어야지만 농촌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표고농부로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는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 뭐 영상을 찍고 싶어, 아니면 디자인을 하고 싶어, 이런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도 농촌에서 베이스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본인의 꿈을 농사가 아니더라도 꿀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을 해야 하는 친구들도 농업 플러스 알파로서 본인만의 농업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들이 있다면 도시를 떠나서 좀 농촌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네네. 반드시 청년대에 와야 돼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이 진짜 많아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에 내가 농촌에서 뭘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지금 나라에서 두 손 들고 가마 태워주거든요. 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돈을 모으고 가야지 아니면 경력을 쌓고 가야지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정말 나는 농촌이 좋아, 자연이 좋아, 아니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블루오션에서 나만의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빨리 들어와서 빨리 여기서 실험해보고 여기서 성장하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고민할 바에 한번 도전해보는 네,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프라임 인터뷰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연봉 1억입니다. 네. 네. 서울 직장인, 네. 워라밸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월 200만 원을 벌지만 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괴산의 농부. 근데 제가 지금 1억보다 많이 버는데. 저희가 질문을 잘못 가서 왔네요. 근데 고르라 그러면 전 농부를 골라요. 하지만 네. 두 가지를 다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부러운 대표님, 대단한 대표님이십니다. 괜히 말했나?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지연 대표님과 연관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농라이프입니다. 귀농이 하나의 결심이었다면 농라이프는 이제 그 이후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루들일 텐데요. 대표님의 하루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인들은 9 to 6라는 일상을 매일매일 네.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농사는 조금 달라요. 네. 대표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 네.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잡초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바빠요. 네. 저희는 다 이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러면 5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더워지기 전에 풀을 좀 제거를 해줘야 해요. 그러면 9시부터 뜨거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6시 전에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풀을 뽑고 9시에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때리고 네. 전 지금 또 공간을 운영하니까 한 10시부터는 카페 준비를 했었고 11시에 카페 오픈을 하면 그때는 또 더워서 밭일을 못 해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로 제가 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일을 하고 뭐 때론 사업 계획서를 쓰고 때론 줌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시부터 다시 시원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밭에 나가서 뭐 순을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끈을 묶어 주거나 하는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 일과 뭐 중간중간에 계속 농산물을 수확해서 카페에서 팔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카페에서 메뉴로 나가는 베이스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운동을 꼭 합니다. 어떤 운동하세요?
제가 러닝을 한 지 지금 2년 반 정도 됐는데 작년에 하프도 했고 그래서 저녁에는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갔다 와서는 제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와. 그때부터는 한 9시부터는 새벽 2시까지는 계속 학교 공부를 하고 언제 이렇게 쉬시나요? 죽어야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봉 1억을 이미 벌고 계신 이유가 네. 죽어야 쉴 수 있다. 네. 이런 많은 것이 아,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버는 돈은 저는 되게 값어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진짜 저는 알차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막 쪼개가면서 해서 그만큼 소득이 있고 또 그게 또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돼서 쉴 시간을 안 만들기는 하네요. 와. 대표님께서는 잠이 잘 오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네. 그 밤의 불빛들 그리고 네. 바쁜 일상들에 치여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귀농을 하면 잠이 잘 오나요? 불면증이 계신 분들 100%요. 다 치료가 될까요? 네, 저희 어. 뭐 청년 프로그램을 하고 할 때 불면증이었던 친구들 전부 약 다 끊었고요. 그냥 8시부터 베개만 대면 자고 어. 그리고 저희 이제 멤버십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는데 그 멤버십 크루들도 불면증이셨는데 약 끊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아.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평생 흙을 만져본 적이 없던 분들이 흙을 만져서 본인이 잠이 잘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출장 때 그냥 이제 IC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잠깐 들리셔서 조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잠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무조건 확실히 해결될 자연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건강에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께서 직접 살아보시면서 청년 세대가 음.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음. 꼭 필요한 것이 음. 있다면 음. 관계일까요? 네,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뭐 음. 그게 정말 동일한 고민을 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창피한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간의 관계도 너무 필요하고 동시에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주실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과의 관계도 필요한데 사실 요즘 세대 자체가 이제 누군가 저희에게 해주는 말을 그 꼰대라는 말로 다 치부하는 경향이 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네. 속상한데 저희 때도 뭐 10년 전을 떠올려 보면은 아 니네 이렇게 농사 지면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다정하지 못하거나 조금 정제되지 못해서 그렇지 걱정하는 마음은 사실 다 비슷하세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잘못하는 줄. 근데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되게 신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다 독이 아니라 아니면 참견이 아니라 나에게 되게 좋은 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나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경험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어른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좀 넓히고 농촌에서 꿈을 꾼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이 서툴 뿐이지 네. 다 네, 같이 친데레.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네. 해주신 말씀들이니까요. 오늘 특별히 농라이프의 선두주자인 이지연 대표님 모신 만큼 귀농을 고민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가 대신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출퇴근 없는 삶이 사실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비 오는 날이나 농한기 때는 혹시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럴 때 처리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졌는데 농사만 질 때는 사실 그냥 꿀 같은 휴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이제 친구들이랑 다 연락 돌려서 어디로 모여 이래서 막걸리 한 잔 팍 먹고 있고 비 올 때 막걸리.
진짜 너무 너무 맛있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좋겠네요. 밭에서 배추 하나 따다가 배추 좀 부치면서 막걸리 마시고 막 내일도 비 오면 좋겠다 이러면은 내일 비 오면은 여름 농사 망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술도 마셨고 또 겨울에는 한 2달 할 일이 진짜 없어요. 이제 모종을 만들어야 되는 한 2월 전까지는. 그럼 그때 저희가 최고 기록이 47일 연속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하루도 근데- 빠짐없이요? 네, 점심부터. 대표님 술을 잘 드시는구나. 저는 조금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희가 모아농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그 기석이 됐던 게 얘기를 매일매일 나누면서 진짜 고민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는 왜 농사져? 너는 우리 애들이 그러면 농사 짓고 싶어 할까? 우리가 농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농사 계속 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 보니까 어떤 술이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좀 농한기 때 있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농사를 짓다 보면 뭐 햇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세고 바람도 거칠고 할 것 같아서 뭔가 피부 상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지금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엄청 노력합니다. 어떤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바르고요. 네. 모자 진짜 열심히 쓰고. 햇빛을 안 네. 받는 게 제일 네. 좋죠. 네. 그리고 수분 섭취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일할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네. 일들인데 남자 농부 애들이 그걸 너무 안 해요. 막 그래서 막 물 주워 던지면서 빨리 물 먹어 막 이러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은 사실 농사를 짓는다고 뭐 외형적으로 되게 망가지거나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귀농을 하면 아무래도 연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대표님은 결혼을 하셨지만 혹시나 미혼의 네. 싱글 네. 청년 남녀가 귀농을 음. 한다면 네. 소개팅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근데 그 개인 능력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 왜냐하면 능력이라 하면 어떤 먼저 쉽게 말을 걸고 친근하게 아, 다가갈 수 있느냐. 외향적인 어떤 네. 성격.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도시에 아무리 이제 주변에 있어도 또 잘 못 사귄 친구가 있는 반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참 꾸준히 잘하는 연애를 끊이지 네. 않는 또 농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의지다 아니면은 눈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은 사람은 도시나 여기나 그래도 있어서 그리고 또 서로 소개도 시켜주고 이러니까 네. 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청년 프로그램 했을 때 왔던 친구들끼리 또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정착을 해서 또 그 친구의 또 동생들끼리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너무 저희는 지금 주변에 와서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모아농이 지금 무슨 결혼 정보회사처럼 왜 이렇게 너네 만나면 다 결혼하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복지 같아요. 아. 네, 회사의 복지. 어느새 마지막 키워드 토크만 남아 있는데요. 이지연 대표님과 연관된 마지막 4번째 키워드는요. 가치입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자연을 가꾸고 또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모든 선택의 끝에는 결국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느냐 이 말이 또 따라올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농촌에만 있고 도시에는 절대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절대 도시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농라이프라는 단어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농부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흙을 만지고 매일 하늘의 색이 바뀌는 걸 보고 매일 그 산의 색깔, 밭의 그 초록의 변화를 보면서 그게 내가 하루 살아갈 때 얘가 내 매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 되게 좋은 에너지가 되고 감사하게 살게 되고 함께하는 기쁨을 찾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떤 내 삶이 되게 건강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고생하고 남들이 볼 때 되게 돈 못 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농부인 게 행복하지? 를 네. 고민했을 때
유일한 정답이 우리 자연과 함께해서 그런가 봐였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농라이프라는 단어로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모아농이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되게 작은데 소소한 행복이 되게 자주 오는 삶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을 때는 5일간 되게 거기에 모든 스트레스를 쏟아붓고 주말에 그거를 되게 보상받고 싶어서 뭔가 맛집을 막 3시간 줄 져서 되게 비싼 밥을 사 먹고, 여기서의 삶은 물론 누군가 볼 때는 막 되게 고되겠다, 힘들겠다, 흙 만지고 손은 다트고 얼굴 타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을 하다가 바람 부는 그 잠깐 되게 행복을 많이 느끼고, 되게 뭐 지수로 표현하면은 뭐가 더 많이 올라갔을까요? 행복 지수? 모한농과 이지연 대표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10년 후의 농업의 미래 어떤 걸까요? 우선은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10년 뒤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일이 펼쳐질 것 같아서, 지금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시고 이제 농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고 걱정되는 그 부분은 저는 또 일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변화 속에서 또 다양한 청년들, 다양한 업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자 기회의 어떤 직업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네. 기회라는 단어가 또 와닿는 것 같아요.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지연 대표에게 농업이란 무엇이다? 뭘까요? 어려운 저에게. 질문이죠. 그냥 뭐 하나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저는 사실 그 농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눈물이 되게 나요. 제가 한 4년 전에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는데,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번아웃이 왔었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도 농업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농업을 하고 싶지,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벅찬데 왜 포기가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 결론 내린 건 내가 진짜 사랑하나 보다. 너무 사랑해서 지키고 싶고 무시당하는 게 싫고, 그리고 더 무언가 멋지게 됐으면 좋겠고 멋지게 말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좀 울컥하는 감정이 저는 농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은 눈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유가 되는 그런 네.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요, 농라이프의 선두주자 이지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농업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사람과 지역 그리고 미래를 잇는 힘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멋진 행보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